서울역 뒷골목, 낡은 점퍼에 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박근태, 78세의 이 남자는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박근태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박근태는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폐지는 많이 주우셨어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박근태는 미소만 지을 뿐 말을 아낍니다.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동냥하는 할아버지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지하 서버실 철통 보안이 유지되는 특수 데이터베이스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1급 보호 대상자 박근태라는 기록과 함께 말이죠. 매달 한 번씩 자동으로 확인되는 안전 신호가 꾸준히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태가 아직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식사를 마친 박근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동남아의 습한 정글, 그리고 수많은 작전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박근태만은 살아남았죠.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박근태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3명의 젊은 남자들이 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문신이 드러난 팔뚝, 그들의 눈빛에서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동네에 새로 들어온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다 벤치에 앉아있는 박근태를 발견했죠. 야, 저기 할배 좀 봐. 뭐가 그렇게 심각해?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옵니다. 박근태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일렁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 그것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배, 돈 좀 있어요? 우리 술 한 잔 사줘야지.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박근태의 앞에 다가서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근태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른 조폭이 그의 어깨를 거칠게 눌렀어요. 어디 가요? 우리랑 놀다 가셔야죠. 그들은 장난이라도 치듯 박근태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안에는 폐지를 모아받은 돈 몇천 원과 낡은 수첩 하나가 전부였어요. 조폭들은 실망한 듯 가방을 땅에 던졌고 한 명이 물병을 꺼내 박근태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기 바빴죠.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근태는 천천히 몸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러지 말자. 인생 길어. 박근태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조폭들은 잠시 당황했다가 더 큰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래 할배가?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가장 앞에 선 조폭이 박근태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 순간 박근태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아주 짧은 찰나에 이상한 자세로 균형을 잡았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 몸에 배인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원을 둘러싼 감시 카메라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조폭들은 알지 못했지만 박근태의 균형,
잡는 독특한 자세는 특수 요원들 사이에서만 쓰이는 비상 신호였습니다. 멀리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망원 카메라 렌즈가 박근태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했어요. 렌즈 너머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확인됐다. 독수리 위치 확보. 모든 팀은 즉시 투입하라. 그와 동시에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는 검은색 대형 SUV 5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문은 짙게 틴팅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고 번호판은 일반적인 번호가 아닌 특수 코드였습니다. 박근태는 주변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폭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지친 노인의 눈빛이 아닌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으로 말이에요. 뭘 쳐다봐요, 할배? 조폭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박근태의 눈빛이 순간 과거의 그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그러나 이제는 수십 년간의 세월이 더해진 깊이가 있는 눈빛이었죠. 조폭들은 갑자기 느껴지는 이상한 위압감에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얼굴에 다시 거만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할배가 뭐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된다고? 한 조폭이 비웃으며 다가섰습니다. 그때 박근태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온 본능이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과거 수많은 작전에서 그를 살아남게 해준 그 감각, 위험을 느끼는 순간 활성화되는 그 신경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그러지 말자. 박근태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박근태의 목덜미를 잡아챘어요. 그 순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SUV 5대가 공원 앞 도로에 일렬로 정차하기 시작했어요. 조폭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박근태를 더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근태는 쓰러지는 척하며 손을 벽에 짚었어요. 그 동작은 다시 한번 비상신호를 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응답하듯 모든 SUV의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누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완벽하게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무전기를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독수리님, 지원 도착했습니다. 박근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벽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의 자세가 순간 바뀌었어요. 지팡이를 짚던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 아닌 등이 펴진 군인의 자세로 말이죠. 조폭들은 이제서야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갑자기 조폭 중 한 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저거 설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SUV 중 가장 앞에 있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더욱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박근태 앞에 멈춰섰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선배님.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조폭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노인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근태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피로와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어두운 면을 목격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정장 입은 남자들이 조폭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사적 정확성을 띠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처럼 말이죠. 이제 조폭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근태 선배님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나이든 요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조폭 중 한 명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도망치려 했지만 몇 발자국까지 못하고 요원들에게 붙잡혔어요. 마지막 남은 조폭은 공포에 질린 채 박근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근태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조폭은 움츠러들었지만 박근태는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엔 사람처럼 살아봐. 그 말과 함께 정장 입은 남자들이 조폭들을 조용히 SUV로 데려갔어요. 아무런 소란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작전 수행이었죠. 박근태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20해 전의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격렬했던 그날의 작전,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동남아의 한국과 정글 속 비밀 기지에서 진행되던 극비 작전이었습니다. 그와 6명의 동료들, 모두 국가의 최정예 요원들이었죠. 하지만 정보가 새어나가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폭발음과 함께 기지가 무너졌고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오직 박근태만이 기적적으로 탈출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그는 국제적인 암살 대상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배신자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국가는 그를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보호했어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박근태, 서울역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선배님. 나이든 요원의 목소리에 박근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이든 요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박근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지난 날들, 그리고 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조폭들을 태운 SUV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다른 차들은 여전히 대기 중이었죠. 박근태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앞장섰고 요원은 그를 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선배님을 필요로 합니다. 요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박근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8살의 늙은이를 농담이 지나치군. 연륜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원이 대답했어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그들은 SUV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의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정장 차림의 젊은 요원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박근태는 차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돌아가지 않아. 이제 내 삶은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요원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선배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20해 전 그 작전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얼굴, 그들의 비명,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혼란이 모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무슨 소리지? 박근태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배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요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박근태의 얼굴이 굳었어요. 20해 동안 그를 괴롭혀온 의문, 누가 그들의 작전을 누설했는지,
누구 때문에 동료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지? 박근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차 안으로 들어가자고 손짓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박근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가 만든 새로운 삶, 평범한 노인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20해 동안 그를 괴롭혀온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좋아. 박근태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난 단지 듣기만 할 거야. 그 이상은 원치 않아.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선배님. 검은 SUV 안은 마치 첨단 작전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고 각종 통신 장비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죠. 박근태는 이런 환경에 오랜만에 들어서니 묘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한때 그의 일상이었던 세계였으니까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선배님. 요원이 가장 안쪽의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박근태가 자리에 앉자 차 안의 모든 요원들이 존경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에게 박근태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시킨 그의 이름은 아직도 교육과정에서 언급될 정도였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최고 기밀입니다. 나이든 요원이 말했어요. 20해 전 작전의 내부 배신자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박근태와 요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조폭들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수의 인원이 모여 있었죠. 아마도 앞서 잡혀간 동료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감히 젊은 요원 하나가 분노에 차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기다려. 박근태가 그를 막았어요. 내가 나가겠다. 하지만 선배님 위험합니다. 나이든 요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근태는 미소 지었어요. 78년 동안 살아남았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어. 그는 천천히 SUV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노인의 느림이나 약함이 없었어요. 대신 수십 년의 경험과 훈련이 만들어낸 정확하고 경제적인 동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그를 발견하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 놈들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잡혀갔어. 한 조폭이 소리쳤습니다. 박근태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랜 세월이 가져다준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박근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방해했지. 조폭들은 그의 말에 더욱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박근태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가장 앞에 있던 조폭의 야구 방망이가 땅에 떨어졌죠. 뭐? 조폭이 당황하여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금 목격한 움직임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수십 년간 최전선에서 싸워온 전사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한 조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근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조폭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SUV에서 나머지 요원들이 모두 나와 박근태 뒤에 정렬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강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다른 한 명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남은 조폭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죠. 박근태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것은 폐지 줍는 노인의 눈이 아닌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다음 생엔 사람처럼 살아봐. 박근태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했어요. 그 순간 조폭들의 저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박근태는 고개를 돌려 요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풀어주게. 이 정도면 교훈을 얻었을 거야. 나이 든 요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폭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근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경외심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가라. 박근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조폭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도망치는 것처럼 서둘렀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공원에는 박근태와 요원들만 남았죠. 나이든 요원이 박근태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그들을 그냥 보내도 되는 겁니까? 박근태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자신들이 무엇을 본 건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요원들은 다시 차로 돌아갔고 박근태도 천천히 따라갔어요. SUV 안으로 들어서자 방금 전 중단되었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선배님께 말씀드리던 중이었죠. 나이든 요원이 입을 열었어요. 20해 전 작전의 내부 배신자는 당시 정보부 고위 관계자였던 장석훈 국장이었습니다. 박근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석훈이라고? 그건 불가능해. 그는 우리를 직접 파견한 사람이었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원이 태블릿을 꺼내 박근태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년간 특별조사팀이 꾸려져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장석훈은 당시 적국의 첩자였습니다. 박근태는 말없이 증거들을 살펴보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해 동안 그를 괴롭혀온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요원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장석훈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근태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어디 있지? 해외로 도피해 있습니다만 최근 건강 문제로 비밀리에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요원이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이 작전 그리고 선배님의 복권을 위해 정부 최고 위층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복권이라고? 박근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선배님.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려 합니다. 요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보국 고위 간부가 천천히 SUV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강인한 인상을 풍겼어요. 박근태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계셨습니다. 간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근태는 무겁게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는 익숙해. 하지만 오늘은 참 다행이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요원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섰어요. 박근태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장석훈을 잡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근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해 동안 그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숨어 살았습니다. 동료들의 죽음이 그의 실수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살아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고 그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다. 박근태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 후에는 정말로 은퇴하겠어.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는 아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서울역 근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제 역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 앞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더니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마치 영화 같았어요. 글쓴이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글은 빠르게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3주 후 해외에서 은밀히 귀국한 장석훈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체포되기 직전 한 노인과 마주쳤다는 것이었어요. 장석훈은 그 노인을 보는 순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너는 죽었어. 장석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박근태는 여전히 서울역 주변을 걷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그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진 것이죠.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자연스레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박근태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날은 그의 동료들이 마침내 명예롭게 위령비의 이름을 올린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죠. 박근태의 이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옆에는 작은 별표가 새겨져 있었어요. 유일한 생존자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박근태는 다시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영웅의 정이니까요.